지난 시간 경우의 수를 했고 오늘 우리가 공부할 건 순열이다. 순열. 뭐라고요? 순열. 순열. 이제 순열이라는 게 뭐냐면 책에 써있는 그대로 읽어줄게요. 책에 써있는 그대로 서로 다른 몇 개 중에서 n개 중에서 몇 개를 뽑아 R개를 뽑아 그 뽑은 R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예요. 이거를 뭐라고 부른다? 순열이라고 부른다. 다시 순열의 뜻이 뭐라고?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뭐해? 뽑아. 뭐한다? 그럼 순열 얘기 잠깐 하기 전에 잘 나가다가 3000% 잠깐 빠져보시면 일렬로 나열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일렬로 나열한다는 게. 자, 만약에 몇 명을 n명의 사람이 있어요. 얘네들을 내가 한 줄로 세우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일까를 생각해보면 첫 번째 제일 앞에 올 수 있는 사람 몇 명 중에 한 명일까? n명 중에 한 명이겠지. 그 다음에 올 수 있는 사람은 n-1명 중에 한 명이겠지. 그래서 n명을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첫 번째 제일 앞에 올 수 있는 n명, 그 다음 두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사람 n-1명, 세 번째 올 수 있는 사람 n-2명, 이런 식으로 곱해서 뭐가 나올 때까지 곱해주는 거, 1이 나올 때까지 곱해주는 거, 이게 n명을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예요. 맞아요? 틀려요? 근데 나올 때마다 이렇게 쓰면 너무 귀찮잖아. 오늘 새로운 기호를 하나 배울 건데 n 뒤에다가 느낌표를 하나 찍어줍니다. n 뒤에 뭘 찍어준다고요? 저 느낌표의 이름은 영어로는 팩토리얼, 한국말로는 계승이라고 불러요. 이거를 한국말로는 뭐라고 부른다고? 영어로는 팩토리얼인데 팩토리얼 뜻은 뭐 똑같겠죠? 계승. 개가 뭘까? 개. 일개예요. 여러분 체육대회 항상 마지막에 하는 게 뭐예요? 청백 개주잖아. 개주가 뭐야? 이어달리기잖아. 이 사람 막대기 하나 들고 넘겨주고 넘겨먹고 넘겨주고 이어달리기. 개라는 건 이어준다는 뜻이고 승은 곱한다는 뜻이야. 엄마들 아빠들 중에 옛날 말 해가지고 가감승제 막 이런 말 가감승제 들어봤어요? 이게 일본 놈들이 하는 말인데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한자로 가감승제라고 해요. 가는 더할 가, 감은 뺄 감, 쓰는 곱할 쓴, 재는 나눌 재. 방금 한준이가 말했는데 이런 거 보고 여러분은 3의 5제곱이라고 하지만 제 나이만 하더라도 3의 5승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승은 곱한다는 뜻이야. 계승은 이어서 곱한다. n부터 시작해서 1이 나올 때까지 계속 뭐 해주는 거? 곱해주는 거. 이거를 n의 계승, 영어로는 n 팩토리얼이라고 불러줍니다. 다시 돌아올게요. 순열로. 순열은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몇 개를 뽑아? R개를 뽑아. 그 R개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랬죠? 이거를 기호로 어떻게 쓰냐면 n permutation R, 그냥 우리가 읽을 때는 nPR이라고 읽습니다. n하고 r은 작게 쓰셔야 되고요. p는 조금 크게 쓰셔야 돼요. p가 영어로 순열이 permutation이에요. 왜요 선생님? 나도 몰라. 처음 만든 수학자가 이름을 permutation이라고 정했고 그걸 우리가 번역할 때 순열이라고 번역해서 nPR이라고 쓰기로 약속을 한 거야. 그럼 nPR을 계산할 때는 어떻게 계산하냐면요. 몇 팩토리얼을 n 팩토리얼을 n-r 팩토리얼로 뭐 해준다? 나눠준다. 이게 순열 계산하는 방법이야. 서로 다른 n개 중에 r개를 뽑아 일렬로 나열하는 게 순열 nPR이고요. 그걸 계산하는 방법은 몇 팩토리얼을 n 팩토리얼을 몇 팩토리얼로 n-r 팩토리얼로 뭐 해준다? 나눠준다. 그런데 이렇게 계산하는 사람은 전국에 한 명도 없어. 그럼 어떻게 계산해요 선생님? n부터 열심히 뭐 해준다? 곱해줘요. 몇 개를 곱해줘요 선생님? r개를 곱해줘야 돼요. 몇 개를 곱해주면 된다고? r개를 곱해주면.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계산하지 이렇게 계산하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 만약에 5P3이 나왔어요. 그럼 계산하는 방법 뭐부터 시작해서? 5부터 시작해서 몇 개 곱해라? 하나, 둘, 셋. 이게 답이야. 그럼 6P2는 어떻게 계산해? 6P2는 6 곱하기 5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이렇게 순열을 계산하지 이렇게 계산하시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가끔 문제에서 이걸 써먹을 때가 있긴 하니까 뭐하고는 있어야 돼? 외우고는 있어야 돼. 외우고는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순열을 계산할 때는 이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뭐라고요? 순열이야. 그럼 궁금하지 않니? 왜 이거를 번역하시는 분은 다른 뭐 하는 한자 중에 순열을 골랐을까? 순은 무슨 순일까? 순서. 열은 뭘까? 나열. 그러니까 순열 뜻이 뭐예요? 순서대로 나열한다는 뜻이야. 그럼 순서대로 나열한다는 건 순서가 중요하다는 뜻일까? 별로 안 중요하다는 뜻일까? 여러분 중학교 2학년 2학기 경우의 수 배울 때 5명 중에 반장 1명, 부반장 1명 뽑는 경우의 수 구했던 거 기억나? 그럼 반장 하나, 부반장 하나 뽑는다는 건 결국 5명 중에 몇 명 뽑겠다는 거야? 2명 뽑겠다는 거지. 근데 이때는 순서가 중요할까 안 중요할까? 반장 동건이, 부반장 한준이 이 말하고 반장 한준이, 부반장 동건이 이 말하고 같은 말이야 다른 말이야? 순서가 바뀌니까 완전 다른 말이 되지. 이거는 순서가 중요한 걸까 안 중요한 걸까?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 거야? 순열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순열의 원래 뜻은 서로 다른 n개 중에 r개를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는 거지만 조금 여러분이 문제에 적용하기 쉽게 설명해주면 n개 중에 몇 개를 뽑을 건데 r개를 뽑을 건데 뽑을 때 뭐가 중요하다? 순서가 중요하다. 그걸 순열이라고 부른다. 원래 정확한 뜻은 n개 중에 r개를 뭐 해서 뽑아서 나열하는 건데 나열한다라는 건 뭐가 중요하다는 뜻? 순서가 중요하다는 뜻. 그럼 순서 안 중요한 문제도 있었지. 5명 중에 청소당번 2명 뽑는 거. 이번 주 청소당번 준우하고 한준이 이 말이랑 한준이랑 준우 이 말이랑 뭐 한 말이야? 똑같은 말이지. 이런 건 순서가 중요해 안 중요해? 이런 걸 다음 시간에 조합이라고 배울 거예요. 오늘 우리는 뭐까지만 얘기한다? 순열. 다음 시간에 조합. 둘 다 공통점은 n개 중에 r개를 뭐 하는 거? 뽑는 거. 근데 순열을 뽑을 때 뭐가 중요한 거? 조합은 뭐가 안 중요한 거? 그 얘기예요. 선생님 여기 뭐 몇 개 더 나와 있는데요? 아니 그런 거 볼 필요 없어요. 바로 그냥 문제를 보면서 하나하나 얘기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여러분이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되는 개념은 2가지야. 하나는 팩토리얼이라는 거, 하나는 NPR이라는 거. 이걸 가지고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차근차근 저랑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천천히 할 테니까 잘 모르겠으면 손들고 다시 해달라고 해. 13번 문제 보시면 8번 문제 보시면 다음을 등식을 만족하는 n을 구해보세요 라고 돼 있네. 1번에 뭐라고 써있어? NPE는 얼마다? 그럼 NPE 계산 어떻게 한다고요? 누구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뭘 곱해주면 돼요? 딱 몇 개만 곱해주면 돼요. 2개. 그럼 몇 차 방정식이네요? 그런데 얘들아 기억해봐. N하고 R이 아까 뜻이 뭐였냐면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뽑는 거야. 그럼 N하고 R 자리에 무조건 뭐밖에 못 올까? 자연수밖에 못 와. 그치? 개수랑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뽑는 거니까 n은 무조건 자연수야. 그럼 양변을 뭐로 나눌 수 있어? n으로 나눠. 그럼 n은 얼마가 되겠다는 거? 1. 간단하지? 외우기만 하면 되는 거야. 2번에 보니까 뭐라고 써있어? 5PR에다가 6 팩토리얼 잘했어요. 그걸 곱했더니 얼마나 나왔대? 43,200. 그럼 일단 양변을 6 팩토리얼로 나누고 시작할까? 6 팩토리얼이라는 건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거든? 그게 720 나와요. 양변을 뭐로 나눠주면? 720으로 나누면 여기는 뭐가 되냐? 60만 남습니다. 그럼 5부터 몇 개를 곱했더니 R개를 곱했더니 뭐가 나왔다? 60이 나왔다. 그럼 5부터 어디까지 곱해야 60 나올까? 3. 그래서 3개 곱했으니까 R은 얼마구나? 3이구나. 이렇게 간단하게 풀 수 있습니다. 마지막 3번 문제 뭐라고 써있나 읽어주실래요? NPO는 30 NP3 30 곱하기 NP3 이렇게 읽어줘야죠. 그럼 NP5라는 건 무슨 말이야? 뭐부터 시작해서? N부터 시작해서 몇 개 곱해라? 5개. 그럼 N, N-1, N-2, N-3, N-4는 뭐 곱하기? 30 곱하기 뭐부터? N부터 N-1 곱하기 N-2까지. 그럼 이거 전개하려고 하지 말고 양변을 과감하게 뭐 해줘라?
나눠줘라. n-1, n-1로 나누면 왼쪽은 누구만 남아요? n-3 곱하기 n-4. 오른쪽은 뭐 남아요? 한마디로 연속한 두 자연수 곱해서 뭐 나왔다? 30 나왔다. 그럼 뭐 곱하기 뭐가 30이야? 6 곱하기 5가 30이니까 얘는 6이 되겠고 얘는 뭐가 되겠다? 그럼 n은 얼마가 돼야 될까요? 2가 돼야겠지. 됐나요? 여기까지가 뭐 체크하는 거? 개념 체크하는 거. 너 순열 뭔지 배웠어? 순열 뭔지 외웠어? 여기까지가 체크하는 거야. 시험에 나올까 안 나올까? 거의 안 나오지. 시험엔 뭐가 나오냐? 이제 248번부터 쭉쭉쭉쭉쭉 나옵니다. 9번 문제 한번 천천히 읽어줄래요? 1번 해보니까 뭐래요? 그럼 답은 5 팩토리얼 이렇게 쓰면 되겠죠. 5명을 1렬로 세운다? 5 팩토리얼.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하면 답은 몇 가지 나온다? 120까지 나온다. 2번 질문 읽어주세요. 이게 완벽한 누구의 정의예요? 수열의 정의죠? 5명 중에 3명을 뽑아 1렬로 나열한다. 그 말은 5부터 몇 개 곱하니까 답은 뭐라고 쓰면 되겠네? 60. 3번 읽어주세요. 그럼 5명 중에 대표 하나, 부대표 하나 뽑는다는 건 결론적으로 몇 명을 뽑긴 뽑을 건데 2명 중에 1명은 반장이고 한 명은 대표고 1명은 부대표잖아? 그럼 순서가 중요하다는 뜻이야? 안 중요하다는 뜻이야? 그러면 5명 중에 2명을 뽑긴 뽑을 건데 순서가 중요하다. 5, P, 2. 그럼 5 곱하기 4니까 답은 얼마? 20. 249쪽으로 넘어가서 10번 문제 볼게요. 중학교 때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문제인데 남자는 거기 보니까 몇 마리가 있대요? 4마리가 있고 여성분들은 몇 분이 계신데요? 3분이 계신데요. 자, 이런데 무슨 일을 하려고 하냐면요. 1번 여자들 3명이 서로 뭐 해야 된대? 이웃해야 된대. 그럼 얘들아 이웃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 이웃한다는 거 서로 뭐 한다? 붙어있다. 그러니까 여자 3명은 어차피 뭐 할 거니까 자기들끼리 붙어 다닐 거니까 얘네를 몇 명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3명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몇 명이라고 생각하자. 이걸 그림으로 보여드리면 남자를 네모라고 표현하고 여자를 세모라고 표현하면 여자 3명은 자기들끼리 이렇게 붙어 다닐 거야. 그럼 7명이 아니라 하나, 둘, 셋, 넷, 5명을 줄 세운다고 생각해봐. 그럼 5명을 줄 세우니까 몇 팩토리얼이야? 그리고 끝난 게 아니야. 그리고 여자들끼리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는 자리를 뭐 할 수 있어? 여자들끼리 여기서 자기들끼리 줄 서야겠지? 여자들 몇 명이 줄 서는 경우에 이해됐어요? 전체 줄 세우고 그리고 여자들끼리 자리 바꾸는 줄 세우는 거. 5팩토리얼은 120이고요 3팩토리얼은 6이 나와서 답은 몇 가지가 되겠다? 720가지가 되겠다. 2번 문제의 대표처럼 2번 문제에 뭐라고 써있냐면 이번에는 여자끼리 뭐 하지 않는데 여러분이 중학교 2학년 2학기를 배우고 오다 보니까 애들이 딱 알아. 선생님 그럼 전체 경우의 수에서 이웃하는 거 빼면 되겠네요? 라고 말을 하더라고 애들이. 그렇게 풀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다시요. 이웃하지 않는 문제 풀 때는 전체에서 이웃하는 거 빼는 식으로 생각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왜 안 되냐면은 지금 여자끼리 이웃하지 않는다는 건 여자들이 뿔뿔이 흩어져야 되는 거야. 근데 이거는 몇 명이 이웃하는 것만 된 거지? 3명이 이웃하는 것만 된 거지. 근데 여자들이 이렇게 서버리면 3명이 다 이웃한 건 아니지만 몇 명은 이웃했어. 만약에 여기서 전체에서 이걸 빼버리면 이런 경우가 남아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풀어요 선생님? 아까 이웃하는 문제는 하나로 뭐 해서 생각한다 그랬고 묶어서 생각한다 그랬고 이웃하지 않는 문제는 어떻게 푸냐면 반대 집단을 먼저 세우시면 돼요. 그럼 이 문제는 여자하고 남자니까 여자의 반대는 뭐야? 남자? 그럼 뭐를 먼저 세워라? 남자들을 먼저 세워라. 남자 몇 명을? 4명을 먼저 세우세요. 그런 다음에 남자들 사이사이가 몇 자리가 생겼어요? 5자리가 생겼죠. 그 5자리 중에 몇 자리 골라서?
세 자리 골라서 여자들 세우면은 여자들끼리 절대로 이웃할 일이 없는 거지. 다시요. 이웃하지 않는 문제가 나오면 뭐를 먼저 세워라? 반대 집단을 먼저 세워라. 그 다음에 그 사이사이에다가 여자들을 세우면 된다. 그럼 이것도 식으로 쓰면 이렇게 돼요. 남자들 몇 명이 먼저 줄을 서야 돼? 4명이 먼저 줄을 서야 돼. 몇 팩토리얼? 4팩토리얼. 그리고 남자들 사이사이 몇 자리 중에서 5자리 중에 몇 자리를 뽑아서 3자리를 뽑아서 여자들을 세우셔야 되니까 몇 P3이에요? 5P3. 4팩토리얼은 24가 나오고요. 5P3은 60이 나와서 답은 1440까지라고 쓰면 돼요. 이해되시나요? 근데 꼭 시험 보면 항상 한두 명이 그렇게 풀어. 전체에서 반대 빼는 식으로. 절대 안 돼. 마지막 3번에 보니까 뭐라고 써있냐면 이번에는 남자와 여자가 뭐대로 선대요? 근데 보니까 남자가 한 명 많잖아. 원래 교대로 선다는 건 남녀, 남녀 이렇게 서거나 또는 여남, 여남 서는 건데 이 문제는 누가 한 명 많기 때문에 여남, 여남은 안 될 것 같고 어떻게 서야 되는 거야? 남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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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 이렇게 서야 될 것 같아. 그럼 남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몇 자리가 있어요? 그럼 거기다 남자들 몇 명을 줄 세우니까 4팩토리얼. 그리고 여자들 들어갈 자리도 몇 자리 있어요? 거기다가 3명 세우니까 몇 팩토리얼? 4팩토리얼 24, 3팩토리얼 6 곱하니까 답은 뭐가 되겠다? 144가 되겠다. 10번 문제가 사실 가장 잘 나오는 문제야. 학교 시험이나 학원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10번이다. 11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궁금하신 분들 있어서 꼭 12번이 마지막이에요. 13번이 마지막이에요. 13번까지 하면 끝이니까 그 책 넘겨보시죠. 11번에 보니까 무슨 단어가 나왔어? 태거나 트라이앵글이라고 써있고요. 삼각형이 아니고 트라이앵글입니다. 이렇게 알파벳 몇 개가 있다는 거예요? 8개가 있네. 8개. 자, 다음 조건에 맞게 줄리얼로 세워봐라. 1번에 뭐래요? T가 맨 처음에 1이면 마지막에 1이라고 말하면 영어를 무시하는 거 아닐까요? 트라이앵글이니까 T가 맨 처음에 L이 맨 마지막에. 맞아요? 그럼 이 8개의 알파벳 내리지 마. 나오지. 그럼 너 지우는 거 혼자 지우 벽돌로. 자, 보시면요. 알파벳이 몇 개가 있어요? 8개가 있어요. 그 중에 몇 개는 세웠고요. 2개는 자리 정해졌어. T는 맨 앞자리로 가세요. L은 맨 뒷자리로 가세요. 그럼 남은 게 몇 명 남았어요? 6자리 남았잖아. 남은 6개를 6자리 배열하니까 몇 팩토리얼? 답은 얼마다? 근데 애들이 2번 문제를 조금 어려워하더라고. 2번에 보니까 뭐라고 써있냐면은 T하고 A 사이에 몇 개를 쓰고 싶다? 그럼 이런 거야. 나머지 4개. 이런 그림이거든. 그럼 잘 봐. 8개의 알파벳 중에 T하고 A를 제외한 나머지 몇 개 중에서 6개 중에서 T하고 A 사이에 들어갈 몇 개를 뽑아서 2개를 뽑아서 일단 나열해보자고. 그게 몇 P 몇이에요? 6P이에요. 그 다음 더 이상 누가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얘네를 아까 이웃하는 문제처럼 하나로 묶어주래요. 더 이상 못 들어와. 됐어요? 그럼 이제 몇 개가 되는 거야? 알파벳이? 하나, 둘, 셋, 넷, 5. 그럼 걔네 5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거니까 몇 팩토리얼? 5팩토리얼. 맞아요? 끝났을까? 안 끝났을까? 안 끝났어. 마지막 뭐가 남았냐면은 T하고 A가 자리를 뭐 할 수 있을까? 바꿀 수 있지. 꼭 T가 앞에 있고 A가 뒤에 있는 건 아니니까. 곱하기 2가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은 이걸 내가 아까도 잠깐 말했지만 이게 식이거든? 식을 제가 계속 공통수학원 가르치면서 식을 뭐라고 설명했죠? 번역하는 거다라고 했지. 한글로 써있는 걸 만국 공통어로 번역하는 거야. 그럼 여러분은 이 식을 읽고 해석할 수 있어야 돼. 영작을 할 수 있으면 영어를 보고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 것처럼 이건 해석해보자고. 자, 이게 무슨 뜻이야? T하고 A를 제외한 몇 개 중에서 6개 중에서 몇 개를 뽑아 T하고 A 사이에 나열하는 경우의 수. 그리고 더 이상 T랑 A 사이에 누가 들어가면 안 되니까 이 4개를 하나로 뭐 해줘? 묶어줘. 그럼 이걸 4개가 아니라 몇 개 취급? 1개로 취급. 그럼 하나, 둘, 셋, 넷, 5개니까 몇 팩토리얼? 그리고
t랑 a가 자리 뭐 할 수 있습니까? 곱하기 뭘 해준 거다? 여러분이 이 문제를 보고 시를 쓰는 건 너무 중요하지만 선생님이 여러분이 필기 같은 거 할 때 이걸 필기할 거 아니야? 그럼 집에 가서 뭐지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야. 이것들이 왜 나오는 건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6p이라는 건 6부터 2개 곱하니까 6 곱하기 5가 돼서 30이고 5팩토리얼은 120이고 곱하기 2가 되니까 답은 7200이라고 쓰면 됩니다. 3번에 보니까 내가 살아나는 단어 세 글자가 있네요. 뭐 해도 적어도 한쪽 끝에 뭐가 온다. 그럼 이 말은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무슨 뜻이냐면 적어도 한쪽 끝에 자음이 온단 말은 왼쪽에 자음이 오고 오른쪽에 모음이 온다. 또는 오른쪽에 자음이 오고 왼쪽에 모음이 온다. 또는 오른쪽에도 자음이 오고 왼쪽에도 자음이 온다. 이렇게 세 가지를 생각해야 돼. 세 가지를 다 계산해서 다 뭐 해줘야 돼? 더해줘야 돼. 또는이니까. 근데 그렇게 보면 귀찮을까 안 귀찮을까? 그래서 앞으로 경우의 수 단어뿐만 아니라 항상 이어지는 건데 수학에서 무슨 말이 나오면 적어도라는 말이 나오면 우리는 어떻게 풀어주냐면 전체 경우의 수에서 반대 사건의 경우의 수를 빼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적어도 한쪽 끝에 자음이 온다는 말은 양쪽 다 뭐가 오는 케이스만 아니면 돼. 양쪽 다만 오는 케이스가 아니면 된다는 거지. 양쪽에 모음이 오는 것만 아니면 되는 거야. 적어도 한쪽 끝에 자음이니까 양쪽 다 모음이 오는 것만 아니면 되는 거야. 전체 경우의 수에서 이 말의 반대 사건의 경우의 수를 뭐 해주면 되겠다?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8개를 나열하는 거니까 몇 팩토리얼일까? 8팩토리얼이겠지? 거기서 빼는 거야. 적어도 한쪽 끝에 자음이 온다의 반대말 뭐라고? 양쪽 다 모음이 온다. 그럼 여기서 혹시 모음이 온 줄 알아요? 모음이죠? 아 이거 그렇지. 수학 문제 풀려면 영어도 잘해야 돼. 모음 몇 개 중에서 3개 중에서 몇 개를 골라서 2개를 골라서 양쪽 끝에 세우고 그럼 2개는 자기 자리 갔어. 남은 몇 개 세워줘야 돼? 6개 세워주면 되겠지. 이해되셨어요? 이게 전체 경우의 수, 이게 모음 3개 중에서 2개를 뽑아 양쪽 끝에 세우고 남은 6개 나열해 주는 거. 그럼 이거를 그냥 막 계산하려고 하지 말고 8팩토리얼 뜻이 뭘까? 8 곱하기 7 곱하기 6 팩토리얼 이렇게 말해도 돼 안 돼? 맞지? 8 곱하기 7 곱하기 6, 5, 4, 3, 2, 1 곱할 거니까 6, 5, 4, 3, 2, 1을 6 팩토리얼 써버리면 8 팩토리얼은 8 곱하기 7 곱하기 6 팩토리얼 맞아 틀려? 뒤에 3p는 3 곱하기 2니까 뭐 곱하기? 6 곱하기 몇 팩토리얼? 그럼 뭐로 묶어낼 수 있으니까? 6팩으로 묶어내니까 56 6팩에서 6팩을 빼니까 몇 곱하기? 50 곱하기 6 팩토리얼 720. 그럼 답은 10,000만입니다. 이해됐어요? 단원 이름은 순열이라고 해서 뭔가 새로운 기호를 배우는 것 같고 뭔가 어려워 보이지만 지난 시간 경우의 수의 연장선이야. 그러니까 오늘도 여전히 우리는 뭘 풀고 있는 거야? 경우의 수를 풀고 있는 거야. 언니들이 이미 끝나버린 봄이니까 상관없지만 여기 앞에 앉은 2학년들은 올해 2학기에 뭐 봐요? 기말고사 보겠죠? 2학년 2학기 가장 마지막이 경우의 수거든. 그러니까 여기를 잘 해놓으면 그때 조금 더 편하겠죠. 팩토리얼, 순열 조합 쓰면 훨씬 편합니다. 12번 문제 가볼게요. 몇 개의 숫자가 있대요? 누구? 얘네들 중에 1번 문제 볼까요? 몇 개를 뽑아서? 4개를 뽑아서 그냥 4자리 자연수를 만들어봐라. 그럼 이런 거 순열 이런 거 무시하시고 4자리 자연수 밑줄을 4개 그으세요. 그럼 100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건 몇 가지? 그 다음 10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건 몇 가지? 4가지라고 하면 큰일 나. 5가지야. 왜 6개가 숫자가 있는데 1000의 자리가 5개밖에 안 돼? 0 때문에 0. 0은 못 오니까 5개고 100의 자리는 얘네 5개 중에 누군가 하나가 여기 썼으니까 나머지 5개가 남았겠지. 그럼 그 다음 10의 자리는 몇 개 올 수 있을까? 4개 올 수 있겠지. 그 다음 1의 자리는 몇 개 올 수 있을까? 3개 올 수 있겠지. 그
그래서 1번의 답은 5 곱하기 5, 4 곱하기 3이 되는 거야. 그럼 뭐가 되는 거야? 답은 300이 되는 거야. 종이컵처럼 찌그러지고 싶니? 2번 볼게요. 2번에 뭐라고 써있어요? 그럼 짝수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마지막에 뭐로 끝나거나 0으로 끝나거나 그 다음 뭐로 끝나거나 또는 뭐로 끝나거나. 그럼 이때 같은 경우는 1000의 자리로 올 수 있는 거 몇 가지? 그 다음은 그럼 몇 가지예요? 60가지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1000의 자리로 올 수 있는 게 몇 가지야? 4가지인 거야. 6개 중에 2 썼으니까 5개가 남긴 남았는데 누구는? 0은 1000의 자리 못 오니까 몇 개밖에 못 오고 그 다음은 똑같이 4 곱하기 4 곱하기 3에서 몇 가지. 여기도 똑같겠지 뭐. 4 곱하기 4 곱하기 3이니까 몇 가지. 96에다가 60 더하니까 156이겠지. 마지막 3번에 오랜만에 등장하네요. 초등학교 최상위 수학 이후로 처음 하는 것 같네. 무슨 배수 찾으래? 그럼 4의 배수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마지막 뒤에 2개가 4의 배수면 되는 거야. 마지막 뒤에 2개가 4의 배수. 그럼 0, 4 이러면 4의 배수죠. 그 다음은 0, 8인데 8이 없으니까 안 되고 그 다음은 1, 2 그 다음은 1, 6인데 6이 없으니까 안 되고 그 다음은 2, 0 그 다음은 2, 4 그 다음 2, 8은 안 되고 3, 2 3, 6 안 되고 4, 0 4, 4 안 되고 4, 8 안 되고 5, 2 그 다음 5, 6 안 되겠죠. 그럼 총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가지로 크게 나눠볼 수 있는데 얘네들 중에서 이 노란색 별표 친 것들은 다 같아요. 뭘까요? 뭐를 가지고 있는 거? 0을 가지고 있는 것들. 그 다음 분홍색으로 별표 친 것들은 뭐가 없는 것들? 0이 없는 것들. 오케이? 그럼 노란색부터 구해볼까요? 0이 있어. 0을 미리 썼어. 그럼 남은 거 몇 개 중에서? 4개 중에서 몇 개 골라서? 2개 골라서 하나는 1000의 자리, 하나는 100의 자리 넣으면 되니까 굳이 식으로 말하면 4P2가 되는 거야. 그럼 4P2 계산하면 얼마야? 12. 그럼 12가 몇 번 나오는 거야? 36개 나오겠지. 3번입니다. 그 다음 분홍색 같은 경우는 6개 중에서 2개를 썼으니까 4개가 남긴 남았는데 누가 살아있어? 0이 살아있어. 0은 어디에 못 오니까? 1000의 자리 못 오니까 1000의 자리로 쓰는 거 몇 가지? 3가지. 그 다음 하나 쓰고 남은 것도 오니까 3가지. 3 곱하기 3은 9. 9가 하나, 둘, 셋, 넷 나오니까 그 정리. 다음 몇 가지? 어려워요? 할만해요? 라스트. 나는 이 문제가 이제 빠져야 된다고 보는 사람이야. 13번에 무슨 식 배열이냐면 사전식 배열인데 사실 제가 학교 다닐 때만 여러분하고 저하고 나이 차이가 안 나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고등학교 입학할 때 선물을 뭘 받았냐면 영어 사전을 받았어요. 여러분은 태어나서 사전이라는 걸 본 적이 있나요? 여러분이 아는 사전은 네이버 사전밖에 없잖아요. 그죠? 우리 때는 그래서 영어 문제 풀다가 모르는 게 있으면 영어 사전을 찾아봤다고요. 디셔너리. 근데 사전이요, 단어를 찾기 쉽게 이 단어 순서를 써야 되잖아요. 무슨 순서로 써놨을까요? 알파벳 순서로 써면 A, B, C, D 그거 A, B, C, D 그거요. 그 순서를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사전식 배열이라고 부르는 거야. 근데 요즘 애들은 사전 찾을 일이 솔직히 있어 없어? 내가 만약에 우리 지우 졸업 선물로 사전 주면 싫어할 거잖아. 그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안에 빠져야 된다고 봐. 니들이 알아듣지를 못해요. 자, 그럼 가볼게요. A, B, C, D, E 5개의 알파벳 가지고 한 번씩만 사용해서 일렬로 사전식으로 나열해야 돼. 사전식으로. 그럴 때 1번 문제가 누구를 찾아봐라? C, E, B, D, A는 몇 번째 나오니까? C, E, B, D, A인가요? 그럼 질문할게요. 사전을 찾아보면 제일 먼저 뭐로 시작하는 단어들이 좀 나올까요? 그럼 A로 시작하는 단어는 총 몇 개 있을까요? 그죠? 뒤에 4개를 배열하는 거니까 24개. 같은 방법으로 뭐로 시작하는 단어들로 몇 개 있을까요? 24개. 그 다음 드디어 우리가 찾는 뭐로 시작하는 거. 자, C로 시작하는 걸 찾았어. 그럼 C로 시작하는 단어 중에 제일 먼저 오는 건 누구일까요? C, A로 시작하는 게 있겠죠. 이게 몇 팩토리야? 3팩토리얼. 6개. 그 다음은 뭐가 나올까? 끝나고 C. C, B로 시작하는 것들. 이것도 3팩토리얼 6개. 그 다음 드디어 뭐가 나와요?
CD가 나오고 우리가 찾고 있는 뭐가 나와요? C. CE가 나오겠죠. 그럼 CE 그 다음에 뭐로 시작하는 거? A로 시작하는 것도 몇 개 나와요? 2개 나와요. 그러고 나서 드디어 우리가 찾고 있는 CEB가 났어요. 그럼 그 다음 제일 먼저 나오는 거 뭘까요? AD. 그 다음이 우리가 찾고 있는 CEB, DA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봐 얘들아. 내가 전교에서 몇 등인지 알고 싶어. 그러면 내 앞에 있는 숫자를 알면 돼. 내 앞에 3명 있어. 나 몇 등이야? 40. 됐어? 네. 내 앞에 8명 있으면 9등이잖아. 내가 몇 번째인지 알고 싶어. 그럼 내 앞에 몇 개 있는지 세보면 돼. 지금 내가 찾는 게 얘인데 얘 앞에 몇 개 있냐면 30개, 30개니까 60개, 66개, 68개, 69개 있어. 그럼 내 앞에 69개 있으니까 나는 몇 번째야? 됐어요? TH예요. 70번째. 2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 2번 문제는 뭐예요? 100번째는 뭐예요? 100번째. 쳐다보다 이거 100번째. 아까 말한 대로 뭐로 시작하는 거? B로 시작하는 거. 아, 이게 24개씩 4개니까 총 몇 개 있어? 얘네 4개만 해도 벌써 96이야. 우리가 찾는 100번째는 뭐로 시작할 확률이 커? 그럼 E, A, B 딴딴하면 얘네들이 몇 개 있어? 그럼 벌써 몇 개네? 98개네? 좁혀졌어. 그 다음 뭐가 와야 될까? E, A, C, B, D야. B, D. 그럼 얘가 몇 번째 수야? 99번째야. 우리가 찾는 100번째는 바로 그 다음이지. E, A, C, D. 얘가 몇 번째다? 100번째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이제 순열이라는 건 일렬로 순서대로 나열하는 게 순열이야. NP 아래서 시작하는 거고요. 오늘 배운 기호, 개념이라고 할 만한 건 몇 개 있다? 하나는 N팩토리얼의 뜻, 하나는 NPR의 뜻. 그 나머지 문제 푸는 거는 여러분이 부담스럽지 않으니까 화장실 똥 싸러 갈 때 하나씩 들고 가셔가지고 화장실에서 푸세요. 그 정도로 가볍게 풀 수 있습니다. 계산이 복잡하지 않으니까.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